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상상 속의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우주에는 분명 인간 외에 지적인 생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FO와 외계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구 외의 지역에 분명 인간과 유사하거나 혹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발전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발전된 시대 탓인지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UFO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엔 미국 의회에서 열린 UFO 관련 청문회가 열렸고, 지난해 6월 25일엔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9쪽가량의 예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0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해군 조종사들로부터 목격된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추가 자료까지 총 400건의 사례 중 바람 빠진 풍선으로 인한 한 건 외에는 모두 미확인 비행물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조종사가 미확인 비행물체와 충돌할 뻔한 사례가 11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UFO에 관한 인정은 충격적이었으나, 이 물체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거나 외계 생명체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다만 그 물체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비행체이거나 테러의 위협일 수 있으니 국가 안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계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2017년 2월 4일 세상을 떠난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가 미첼 역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과 접촉을 했고, 정부가 이를 은폐한다고 밝혔는데,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였던 버즈 올드린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953년 3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미국 공군에서는 UFO에 관한 조직적인 연구를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 공군 외에도 앨런 하이네크라는 천문학과 교수가 상임 자문을 맡아 함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생을 UFO 연구에 매진했던 앨런 하이네크 박사는 최초로 UFO와의 조우를 단계적으로 분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앨런 하이네크 박사가 분리한 4단계 조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종,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것이나 착각할 수 있는 이상한 불빛이나 주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공의 물체를 목격한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새나 불빛으로 오인한 보고들이 많았습니다. 제2종, 미확인 비행물체로부터 생물이나 무생물이 영향을 받았거나 UFO를 목격한 듯한 모든 형태의 인간과 동물, 생물들이 이상적 불안행동을 보이는 것과 UFO가 착륙한 것을 목격했다면 그 열로 인한 화상이라거나 자극적인 냄새, 방사능, 전파방해나 전자기기 고장 등 1종에 비해 더욱 근접한 조우를 의미합니다. 제3종은 UFO에 탑승한 누군가를 목격하였거나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이 된 외계인을 만났을 경우가 3종 조우입니다. 1만 건 이상의 UFO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3종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존재를 목격했다면 되도록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것, 사진 촬영이나 인기척을 내지 않도록 할 것. 보고서에 따르면 살아있는 존재, 즉 외계인을 만난 경우 필압된 사례가 있는데, 자신을 들키게 된다면 텔레파시 같은 처음 느끼는 느낌으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강압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기도 하며 우주선 안으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종은 UFO로부터 혹은 UFO 내 탑승자로부터 납치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강제적으로 납치가 되어 정신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경우를 제4종 조우라고 합니다. 앨런 하이네크 박사는 신뢰도를 가지고 UFO를 정의하였고, 1969년 블루북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에는 민간 UFO 연구단체를 창립해 일생을 UFO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정부에서 UFO 자문을 도움받았을 만큼 최고의 UFO 전문가였습니다. 하이네크 박사의 4종 조우에 해당되는 UFO 관련된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바니와 베티힐 부부에게는 이상한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1961년 9월 밤,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밤하늘의 광채를 띠며 떠있는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그 자리를 피해보려 했지만 그 밝은 빛을 내뿜는 물체와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속력을 멈춰 서거나 달려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껴 차를 세운 뒤 그 물체를 관찰해 보았는데 그 비행체의 창문으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에 11명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부부는 다시 차를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고 집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무렵부터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들고 났을 땐 이미 집 근처까지 거의 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을 차린 뒤 시간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을 잘 때마다 외계인들로부터 생체 실험을 당하는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 그 증상이 부인 베티에게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부인 베티가 악몽을 꾸고 난 후 깨어난 남편에게 계속 외계인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는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자 남편 역시 그날 이후로 자신도 계속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상했던 부부는 신경정신과 의사 벤자민 사이먼 박사를 찾게 됩니다. 사이먼 박사로부터 최면 치료를 받게 되자 최면 상태에서 두 부부는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큰 접시 형태의 비행체로부터 여러 명의 외계인이 나오는 모습을 기억해냈으며 부인 역시 그 비행체는 지구의 것이 아닌 것 같았으며 매우 거대한 비행체였다는 증언을 합니다. 부부는 빨려 들어가듯 UFO 안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었고 UFO 안에 있던 키가 작은 외계인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부인의 눈을 뒤집어 보기도 했고 입 안을 확인하고 코를 만져보고 손톱과 머리카락, 피부도 채취해 갔던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척추의 뼈를 만지고 개수를 세는 듯한 기분도 들었으며 부인을 바로 눕힌 뒤 긴 바늘을 이용해 배꼽을 긴 바늘로 찌른 후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외계인이 부인을 쓰다듬자 고통이 신기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외계인들은 부인 베티의 몸 이곳저곳을 긴 바늘을 이용해 찌르며 생체 실험을 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이곳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외계인 중 한 명이 절대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치지 않는다. 그저 몇 가지 알아보려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느껴지도록 대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부인과 다른 방에서 비슷한 실험을 겪게 됐는데 외계인들의 모습은 머리와 눈이 굉장히 컸으며 키가 1m 조금 넘을 것 같은 키가 작은 외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외계인은 부인의 치아를 뽑으려 했는데 부인이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의 치아는 뽑을 수 있는데 당신의 치아는 뽑을 수 없다며 남편인 바니는 흑인이었고 부인 베티는 백인이었는데 피부색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외계인들로부터 실험이 다 끝났을 무렵 부인은 외계인에게 당신들은 누구인지 어느 별에서 온 것인지 물어봤는데 한 외계인이 자신들의 행성이 그려진 지도를 보여주며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베티는 최면 상태에서 이 지도를 그려내게 됩니다. 부부의 외계인과의 특별한 경험은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화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당시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부인 베티가 그렸던 외계인들이 왔다고 하는 천체 그림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인이 그렸던 평면도의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나타냈는데 그 행성이 바로 그물자리 제타1과 제타2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부인이 그렸을 당시에는 이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세계 천문학자 누구도 별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행성이 발견된 건 1969년 여름 오하이오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마조리 피쉬가 베티 부인의 그림에서 단서를 찾게 되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부인의 경험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행성의 거리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결코 갈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라고 합니다. 부부는 민간 UFO 연구단체와도 상담을 하였는데 부부를 상담했던 전문가는 부부의 경험이 일종의 기억 단절일 것이며 아마도 외계인이 부부가 불쾌해할 기억과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을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UFO 연구가들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따로 진행했던 최면 실험에서 부부에게 외계인의 모습을 그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부부는 똑같은 모습의 외계인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신경쇠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나 지속적인 치료로 그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외계인에게 납치됐었다는 더 많은 사례의 제보들도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니와 베티일 부부의 사례는 블루북 프로젝트에 보고되며 등록이 됩니다. UFO와 외계인에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과거의 정부에서는 공개를 그동안 꺼려왔던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UFO에 관련된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중엔 군인과 공군 장교,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수많은 제보가 있었지만 관련 문건을 그동안 공개해오지 않았고 1950년대부터 수집된 자료 중 일부인 8,500쪽 분량의 기밀 문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문건에서도 역시 다양한 모양의 UFO 목격 사례와 여러 대의 UFO가 함께 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납치 사례들이 보고된 기록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고서 역시 UFO는 인정을 하지만 이 비행체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착시 현상이나 환각, 불빛, 그리고 자연적 현상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는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생명 발생 잠재력을 가진 행성이 겨우 8% 정도밖에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지구의 인류 문명이 어쩌면 우주 역사의 초창기 문명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마치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UFO나 외계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더욱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UFO나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UFO나 외계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를 한 편 추천드리고 싶은데 폴스 카인드라고 하는 영화이고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외계인 납치에 관한 페이크 다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